예언 한번 합니까? 주택수 늘리실 분들은 네. 기다리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보유서 올립니다. 네. 시장에 매물이 없잖아요 지금. 그 매물을 출현시키게 해야 되니까 양도세만 약간 낮출 수 있어요. 취득세 중간은 그대로 두고. 네네. 가장 최악의 경우예요 지금 이게.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박님을 모시고 15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그리고 향후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지금 엄청난 대책이 지금 발표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시장 방향도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상황 어떤가요? 완전 패닉 상태죠. 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세게 말하면 이제 선 넘은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된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SNS 같은 거 보면은 좀 내용들이 좀 돌잖아요. 그걸 좀 보면서 설마 이렇게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을 규제 지역을 서울 전역 묶는 것도 퀘스천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토호제야말로 뭐 일부 몇 개 지역만 해야 되지 이게 뭐 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체 특히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묶는 걸 보고 이게 약간 좀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정책 중에서 가장 좀 세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약간 살짝 네. 충격을 넘어서서 약간 공포스러운 충격과 공포인가요? 정말이에요 네, 진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정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건 그래도 토호제인가요? 토호제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네. 정부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다. 해서는 안 되는 걸 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은 잠깐 설명드리면 투기 과열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정량 지표가 있어요. 이번 보도 자료도 나와 있고. 그런데 토호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투기 수요가 우려된다든지 개발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정성적인 내용이고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지정을 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구석구석 지금 다 됐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런 곳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가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를 토지를 묶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저는 감이 좀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지금 솔직히. 그러게요. 이게 충격과 공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향후 어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갈지도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 네네. 거죠. 네. 네. 왜냐면 지금 얼음땡이에요. 얼음땡. 네, 그 오징어 게임이 나가는 거 얼음땡. 움직이지 마, 거래하지 마. 네,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왜냐면 거래가 나오면 자꾸 이제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거래를 동결하려고 하는 이런 네. 움직임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도 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22년, 23년도에 많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잠실 대단지를 보는 이유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기는 신저가가 찍히거든요. 신저가는 아니지만 저가 가격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그 옆에 있는 구축단지라든지 소규모 단지는 점이 안 찍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 소규모 단지가 좋은 단지가 아니고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잠실 대단지는 올라가는데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거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몇몇 단지들만 툭 나왔는데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그게 현재 토호제 중에서 좀 외곽에 있는 거라든지 특히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호제 인근에 이제 안 묶여 있는 곳은 막 풍선 효과를 기대하시는데 저는 단언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일단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일단 거기를 들어가서 저평가된 물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평가된 거 보고 이게 사서 나중에 하는 게 기본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거의 한 절반 이상 사라졌고요. 두 번째로는 취득세 중과. 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된 취득세 중과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섣불리 그거 사시는 거는 실거주이시면은 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게 투자 목적이라면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미 뭐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계속 되어 왔고 그래서 실수요자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토지거래 허가도 묶고 규제 지역도 묶었기 때문에
이게 그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건 쉽진 않을 거다. 오히려 네. 위험하다라는 네.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약간 우려스럽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이 정부가 패를 안 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남아 있나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네. 뭐 결혼하셨겠지만 이제 상대방 이성하고 썸을 탈 때 네. 과연 이 오빠가 내가 믿어도 되는 오빠인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아, 네. 근데 지금 예. 그럼 지금 예. 오빠는 별로 믿을 수가 없나요? 근데 이 오빠가 약간 네. 좀 썸을 탔어요 처음에. 네, 왜냐면 네. 세금 규제를 안 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오빠 괜찮어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괜찮은 오빠였어. 갑자기 그 오빠의 동생이 있어요. 네. 김용범 정책실장님이라고. 아, 그분이 네. 8월 20일에 패를 딱 깐 거예요. 네. 우리 오빠는 세금 규제라는 칼을 쓸 거야라고. 근데 그 위에 오빠가 가만히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거는 그 오빠가 생각이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이제 세금 규제를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지금 세 번째 카드를 썼는데 네. 아직까지 그 세금 규제라는 칼을 안 뺐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용역을 맡겨서 TF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제 날짜를 잡아야 되냐 마냐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 지금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다 빼봐야 돼 이거. 뺀 걸 좀 보고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판단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비 장인 어른이 술 한잔 하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수 늘리실 분들은 네. 기다리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보유세 올립니다. 네네. 네, 장담합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올리는 네, 거예요. 보유세는 무조건 올리는데 거래세는 낮추고. 근데 이제 거래세를 어떻게 낮출지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거래세라고 하면 취득세하고 양도세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둘 다 낮추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빠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이게 좀 세게 나오는 거냐면 보유세를 올리고 시장에 매물이 없잖아요 지금. 그 매물을 좀 그래도 나오게 해야 출현을 시키게 해야 되니까 양도세만 약간 낮출 수는 있어요. 취득세 중간은 그대로 두고. 네네.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제 매물이 이제 공간시장에 나오면서 일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부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팔아도 되는 거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고 야 이건 좀 팔기 아깝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증여로 가시겠죠. 네,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갈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이 정부의 네. 그 스타일을 보면은 네. 좀 세요 이 사람이. 저 멀리까지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세금도 찔끔찔끔 안 내놓을 거예요. 한 방에 패키지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옴짝달싹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다주택자는 주택수를 늘리지 말고 오히려 정리 아니면 홀딩, 보험. 홀딩.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주택이다. 그러면은 잘 봐야 돼요. 이게 내가 가져갈 만한 녀석인지 아니면 내가 적당히 이제 안녕을 해야 될지 네. 잘 봐야 되는 거고 네. 1주택자이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괜찮아 이 정도 그러면 쭉 가시고요. 이게 좀 아쉽다 그러신 분들은 갈아타셔야 되는데 지금 엄청 올라갔죠 이제 난이도가 네네. 토호제가. 그리고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볼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좀 잡아야 된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 오히려 이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도 사는 게 나은 거군요. 나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뭐 어차피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나는 실거주 할 거고 세를 끼고 할 게 아니야. 이제 감사한 케이스죠. 그러신 분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다려야 돼. 분명히 이제 토호제 하고 나면 우리가 정책이 좀 세게 나오면 그게 초반에 한 1, 2개월 정도는 좀 조정이 되거든요. 약간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온다. 네, 분명히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연말까지. 그게 왜 높은 확률로 나올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 오빠의 스타일을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 9일까지 막아놨잖아요. 네. 그 전에 다른 오빠가.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이런 스타일을 보면은 이제 그 양도세 중과라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양도세 중과 시행한다. 그게 26년 5월 10일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까지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 계약을 했는데 화요일 날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잔금일이니까 조정된 상태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약일을 기준으로 좀 예외적으로 빼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잔금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내년 5월 5월 9일까지 네. 이제 그러면- 등기가 다 넘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 만약에 교수님 입장에서도 내가 그거를 하나 팔아야 돼. 그럼 언제부터 움직이시겠어요? 일단 적어도 연초에 1, 2월에는 움직여야죠. 그쵸. 네. 그런데 연초에 뭐가 있죠? 우리 민족 대명절 아, 설이 있군요. 있죠. 네. 한 달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움직여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그때 가면은 매수자들이 이제 알아요. 저 사람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세액이 10억이잖아요. 네네. 그럼 세금이 보통 3억이 나오는데 네. 중과가 들어가면 7억 나와요. 7억. 그럼 차익이 4억이죠. 네. 얼마 깎아주시겠어요? 2억 깎아달라고 하겠네요. 일단 기본. 내가 만약에 매수자라면 근데 당연히 나는 깎아주기 싫죠. 네네. 그럼 내가 매수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등기부를 못 떼요. 사업으로. 네. 그럼 취득가 나오잖아요. 네. 대충 계산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수자라면 내년 초, 올해 말 금매, 매도자라면 지금 약간 여유 있게. 그런데 지금 토지가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셈법이 복잡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사는 사람도 언제 사야 될지 타이밍을 좀 재고 네. 파는 사람도 지금 뭐 양도세 중과라는 이 유예가 될지 안 네.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자한테 좋은 타이밍 올 겁니다. 단 15억 이하는. 그 이상은 뭐 그냥 상관없이 그냥 가는 그 거고. 이상은 이제 사실 어차피 25억 이번에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네네. 25억 초과는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그분들은 뭐 6억에서 2억, 4억 주로도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조달이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간 있죠. 네. 15억에서 25억. 네. 4억으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그 부분이. 2억 만들기가 또 쉽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15억 이하 구간에서는 내가 실거주 한다. 그리고 나는 그냥 당분간은 1주택으로 좀 약간 관망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괜찮은 매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말 내년 초 아, 네. 그렇군요. 최적의 적기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 그럼 약간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네네네. 그러면 뭐 일단 정부 정책이 성공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당장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에 이사철, 특히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때 한번 충격이 올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나가면은 토호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세를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전세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세 월세는 민간에서 8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물건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임대차 시장은 불안해질 거다. 그러면 우리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내가 이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이제 좀 대출도 받고 사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월세 반전세가 계속 오르면 그러면 민심이 저는 좀 이렇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하시려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보니까 어떤 위원께서는 네. 전세 9년 발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전월세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또 네, 다시 네. 또 제안을 하는 이런 법안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이제 않을까. 우리가 2020년 네. 7월에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줬잖아요. 그렇죠. 2+2도. 네, 2+2도 그렇게 됐는데 뭐 333 트리플 3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게 네. 좀 나쁘다고 말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우리가 이제 설득의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책을 보면 네. 먼저 질러놓고 네. 안 되면 약간 협상할 때 이렇게 물러서서 중간 정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염두하고 지른 게 아닌가. 3+3+3인데 이제 3+3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3+3 혹은 네. 둘둘둘. 둘둘둘 2+2+2. 그러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노리고 있다면 정말 나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네. 거래 동결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민간의 정비 사업을 또 멈추게 하는 동인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 있고 재건축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재개발 쪽에 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초한 이슈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재건축은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다 토지잖아요. 네. 그런데 재개발은 빌라예요. 거래가 되니까. 거래가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난이도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공부하실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해당 그 지자체의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음,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해당 시군구청 음. 지자체를 많이 가셔야 돼요. 담당자 많이 만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음.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음. 저는 음.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쪽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 네네. 있다. 네.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것 같은 정비 사업도 이런 거래 위축으로 저는 오히려 더 개발이 중단될 것 같다라는 네. 의구심이 좀- 당장은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음. 당장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옥석을 가리겠죠.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어차피 내가 이제 하는 건데 똑같아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어차피 내가 하나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개발도 예전에는 좀 이렇게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가격 적은 거에서 한 두세 개 놓고 하나만 되라라는 거에서 이제 완전히 더 이렇게 몰아서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한남 성수는 이미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계시고 보니까 이제 한남 3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철거 시작했더라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말할 것도 없고 노량진은 또 스피드가 빠르고 그러면 이제 그게 3대장인데 그걸 떠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수익률이 좋은 것들 보실 건데 오히려 그쪽 보셨던 분들이 아유 됐다 모아서 그냥 저쪽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특히 이제 네, 속도 오히려. 빨리 나는 것들.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또 시장이 또 그렇게 가는군요.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25년도 재산세하고 종부세 고지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곱하기 1.5 아니면 2를 하십시오. 그게 이제 낼 거다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